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주요 경제 뉴스의 핵심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브리핑 9월 2주차입니다. 세 가지 꼭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9.13 부동산 정책입니다. 내용은 다 아실 건데 그렇다면 9.13 부동산 정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집값을 잡겠다, 이번에도 어렵겠다? 저는 단연코 그것이 아니라 부채 관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꼭지는 이제 금융위기 10년입니다. 10년이 되니까 위기, 10년 위기 주기설, 또 경제위기 10년 주기설, 금융위기 10년 주기설 등등 각종 주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10년을 정리해 보니까 단연코 주도주 교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글로벌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서도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도 기업 완전 교체되었다. 자, 세 번째 꼭지는요. 코앞으로 닥쳐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뒤뚱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3차까지 왔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경제 또는 우리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구체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남북 경협주, 지난 몇 달간 남북 경협주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또 어찌 될 것인지 함께 세 가지 꼭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9월 2주차 주간 뉴스 브리핑 첫 번째 꼭지 9.13 부동산 정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단연코 부채 관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9.13 정책은 다 아시잖아요. 9.13 정책에서 특히 대출 규제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세금에 대한 문제는 있는 사람에 대한 문제지만 대출 규제는 우리의 없는 사람, 서민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올해 두 번에 걸쳐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0.25 더하면 0.5인데 그러면 한국과의 금리 차 계속 벌어지겠죠. 이때 정치권에서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술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당장에 반박을 하고 나왔는데요. 우선 독립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책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정책 금리를 한번 올리면 또 바로 내리기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책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 부동산, 사실은 부동산은 우리가 당장에 너무 몇 달 사이에 몇 억씩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멘붕이 왔죠. 이것을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초가 삼간 태울 수 있다. 왜냐? 이 금리 인상은,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을 보면 미국은 왜 금리를 인상을 합니까? 경제가 좋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죠. 한국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고용 쇼크, 또 투자 부진, 이런 상태에서 내수 경제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자칫하면 덕보다 실이 크다. 한국은행에서 이야기인데 이 점에 저 또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은 집값대로 왜 못 잡고 있는지, 예를 들면 강남 부자들 세금으로 때려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잘 따져서 정말 집값이 폭등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금리는 아니다.
이게 금리를 자칫 잘못하면 수초가 삼간 태울 수 있다. 우리 가계부채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소득이 증가되는 것보다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속도가 더 빠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금리를 올릴까요? 올리지 않을까? 아직도 저는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관련해서 금융위기 10년 이 내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부채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 늘어났습니다. 제목이 이러네요. 연합뉴스 기사인데 금리 인상에 빚 폭탄 위태롭다. 글로벌 부채, 세계 부채가 28경 원이라고 합니다. 자, 28조 원이 아니라 28경입니다. 이 사상 최대인데 특히 이제 아무래도 채무가 많은 신흥국이 금리 인상 시기에 취약하다. 이런 소제목을 달았네요.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 기사를 통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10년 전보다 10년 전 세계 부채보다 지금 10년 후의 부채가 10조 달러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2018년 1분기 현재 247조 달러, 약 이것이 27경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247조는 10년 전보다 10조 달러가 더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기준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10년 전보다 10년 후가 부채 그 총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살림살이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자산이 늘어났다는 거죠. 우리 가정도 그렇죠. 집을 사면 부채가 늘어납니다. 총액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액이.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보다 부채가 단순하게 늘어났다. 큰일 났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할까? 실질적으로 이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빠르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기사에서는 이 부채가 높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 보면 글로벌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318%에 달한다. 즉 전 세계가 짊어진 빚의 규모가 재화 서비스 생산량의 3배를 넘는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좀 이제 공포스럽게 당장 빚 폭탄이 터질 것처럼 이야기해 놓았는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어떤 시기에도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본격화된 이후로 항상 높았다. 다만 배수가 이게 글로서 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니까 결국 각 나라의 총합이잖아요. 각 나라의 총합을 따질 때 각국의 경제를 적용해 볼 때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냐, 소득이 증가하는, 즉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해야 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한국은 가계부채 우리가 아주 높죠.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기준 95.6%로 신흥시장 평균은 36.2%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평균은 59.5%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1분기 기준 얼마라고요? 95.6. 그러니까 신흥시장 평균에 비하면 2배 이상 높고, 그죠? 글로벌 평균보다도 무려 한 40% 가까이 높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한국은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가계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 자, 이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나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우려가 있다.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9.13 부동산 정책의 가장 의미 있는 핵심은 부채 관리에 있다. 이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가운데 상당 부분이 뭡니까? 바로 주택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는 거죠. 자, 나쁘니, 좋으니 나쁘니 해도 어쨌든 갭 투자가 많고, 또 갭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자, 실소유자 역시도 부채를 안고, 서민들은 부채를 안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특히 9.13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세금 올리고 대출을 규제할 때 세금 올리는 쪽은 있는 사람들 크게 더 내지만 그 사람들의 재정 형편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당장의 대출 규제 이제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일이다. 그런데 금리는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허리띠 졸라매고 부채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금융위기 10년 정리해 볼게요. 이 10년을 정리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 글로벌 위기를 리먼이라고 이야기하자. 리먼 사태라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제 서울신문 기사에서 가져왔는데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리먼이 파산 예고한 아마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2등이다. 무엇이 기업 운명을 갈랐나 이 기사인데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이제 10년 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리먼 사태라고 하는데 이 리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 4등을 하던 투자은행이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근데 이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 이렇게 파산을 하기 전에 2000년도에 아마존, 그 당시 아마존을 이렇게 혹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혹평을 했냐면 이 기업의 회사채 신용 등급은 지극히 약하다. 이 기업은 아마존을 뜻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무능력하다. 또 한 번의 자금 조달에 마술을 부리지 않으면 다음 4분기에는 현금이 고갈될 것이다. 현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파산할 거다라는 거죠. 2000년도에 이 리먼 브라더스가 아마존의 파산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 그로부터 8년 뒤에 그 아마존의 파산을 예고했던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을 하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해서 지금껏 고생을 하고 있고 반대로 리먼이 파산을 예고했던 아마존은 승승장구해서 지금 시가총액 2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이제 더 정리해 보면요. 리먼 브라더스는 2008년 파산할 당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이 아마존은 세계 시가총액, 미국 시가총액이 아니라 전 세계 시가총액의 100위권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8년도 금융위기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할 당시 전 세계 시총 100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아마존은 2018년 현재 1등 애플에 이어 시총 2등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존만 이랬을까? 이 기사 참 재밌는데요.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페이스북이나 알파벳 등 정보기술 기업처럼 시총 상위권으로 올라온 기업들이 적지 않다. 그 당시 40위였던 애플은 1위. 그 다음에 알리바바와 텐센트 참 마음 아픕니다. 얘들이 이제 중국 기업이잖아요. 이름도 없던 그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10위로 올라갔습니다. 10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세계 시가총액입니다. 반면 우리 삼성전자도 아주 갈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80위였는데 지금은 19위였네요. 반면 그 당시에 2008년 당시에 100위권 안에 들었던 BNP 파리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등 금융기업은 100위권 밖으로 떨어졌다.
자, 그런데 이 상위권 기업에서도 계속 자리 바꿈이 있다 보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부진하다. 소셜 네트워크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 또 뭐 넷플릭스 이런 등등을 들 수 있는데 그것들은 부진하고 크라우드 이런 시장들 크라우드 시장이 커지면서 대신에 뭐죠?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기업들, 애플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팡주라고 했죠. 기술주의 대표 팡주, FANG. 이때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그 다음에 구글 이걸 뜻했는데 이 SNS 기업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빠지고 이제는 망주, MAGA 해서 MS, 그 다음에 아마존, MS 아마존, 또 구글, 애플, MS 아마존, 구글, 애플 이래서 MAGA, 마가, 그죠? 이 주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전망이 나온다. 또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을 계기로 내수 시장을 겨냥한 기술 혁신에 더욱더 나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가총액 1등은 어디죠? 단연 삼성전자죠. 그런데 옛날에는 국민은행이나 신한지주 등 금융기업이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에 포진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10위권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나요? 네이버 등 네이버와 같은 이제 IT 기업이나 그다음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제약 바이오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 주도기업 각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기업들, 즉 산업이 급격하게 교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모형자산 비중이 늘어나면서 가치평가가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주가 순자산 비율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바로 4차 산업 관련주들이죠. 4차 산업 관련주들. 자, 여기서 우리가 뭐 10년 금융위기, 경제위기, 주기설 등등 하는데 설령 뭐 금융위기, 주기설은 시장의 경제 흐름의 상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9년 차에 오냐, 10년 차에 오냐, 11년 차에 오냐, 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항상 경제는 부풀렸다가 터지고 다시 부풀리고 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바로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계절과 같습니다.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보다 더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봐야 하는 것이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사실 한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경제 위기더라도 정부가 망하느냐, 정부가 파산을 하느냐, 모라토리움,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한국은 서민들은 상당히 이렇게 위험할 수 있지만 뭐 고용, 그러니까 실직 폐업 등등으로 점점 어려워질 수 있지만 나라가 서민들의 어려움과 같이 비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라는 결국 세금 또는 외화, 보유 등등으로 이제 그게 나라의 에너지인데 한국은 수출 주도 기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 미중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 실적 계속 좋습니다. 계속 흑자 행진을 하고 있죠. 달러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 또 이번에 9.13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세수 확실하게 증가합니다. 세금 점점 더 계속 이번 뭐 9.13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더라도 한국의 세금 징수는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위기 또 어떤 경제위기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주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 정부가 도와주는 산업에 더 주목을 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4차 산업이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주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엔터테인먼트 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자료에서 보면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여기 보면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난주 34,800원을 기록했는데, 이 지난주 34,800원은 지난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자, JYP 이런 엔터테인먼트 음악 관련 이런 주들이 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나요? 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나요? 고공 상승을 하고 있나요? 지난 방송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특히 유튜버라든지 이런 과거에는 음반 장사, 뭐 사람 장사, 가수 하나 잘 세워서, 지금은 음반 장사, 사람 장사는 기본이고, 우리가 아까 유튜버라든지 음원, 그죠? 음원 유통, 또 유튜브를 통한 엄청난 광고 수익 등등의 무형의 자산이 훨씬 커졌다. 그래서 과거의 엔터테인먼트 종목이 아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어떤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자,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렇다고 뭐 이 엔터테인먼트 이 종목들이 크게 과거에 비해서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투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수익이 나오는 이 유튜브 등등 이런 새로운 수익원에 그닥 과거처럼 많은 투자가 할 필요가 없다. 투자는 적은데 수익은 계속 증가하는, 이것이 지금 현재의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의 수익원을 크게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몇 가지 이제 종목들 더 살펴보면, 뭐 SM도 마찬가지입니다. SM도 보면 뭐 지난주에는 조금 종목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건 역시도 49,000원, 49,000원이 거의 52주 최고가 5만 원이니까 거의 52주 최고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엔터테인먼트 3대 종목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JYP 또 SM, 마지막으로 YG 엔터테인먼트를 이야기하는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43,600원, 여기도 뭐 52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이 가운데 종목을 하나 꽂으라면 저는 YG 엔터테인먼트, 아무래도 이 퍼라든지 이런 쪽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다른 두 기업 JYP나 SM보다 괜찮다. 특히 이제 JYP는 많이 다른 SM이나 YG 엔터보다는 많이 단기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이제 YG 엔터 쪽이 더 치고 나갈 차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북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3차 정상회담이 코앞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 기사를 가져왔는데, 북한 신문에는 오늘자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칼 든 강도 앞에 방패를 못 내린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칼 든 강도니까 칼을 내려놓아라. 이게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을 촉구한다.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 김정은의 3차 회담에서 이 종전선언 문제, 또 미국이 종전선언을 그냥 해주겠습니까? 뭔가 또 받아야겠죠. 뭐 핵 리스트 등등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받아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뭐 그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북한 문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 발전되고 있다. 어떤 쪽에서는 아직 뭐 핵포기 명확한 선언도 안 했는데, 따지고 보면 북한이 핵을 붙들고 이게 뭐 1, 2년입니까? 몇십 년인데 이게 한숨에 내려놓겠습니까? 역지사지 해보면 아무래도 자기들도 뭔가 보장을 받으면서
내려놓으려고 하겠죠. 자, 그런 이게 협상 단계라고 보면 큰 틀에서는 계속 성장하고 관계가 나아지고 있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이제 어디다 영향을 주냐 하면 바로 남북 경협주에 영향을 주죠. 남북 경협주를 최근 뭐 몇 달간 살펴보면 정말 롤러코스터인데요. 거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남북 경협주. 자, 남북 경협주를 몇 가지 쭉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보면 우리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종목 한번 보면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난주에 11만 5천 원으로 마감됐네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왜 주목을 받습니까? 현대 쪽 또 그 개성공단 뭐죠? 또 뭐 금강산 개발 이 등등 해가지고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쪽이 현대그룹 쪽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다. 그래서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많은 주목을 받는데 이것을 조금 이제 재미있게 한번 살펴볼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의 3개월 지난 주가 흐름을 보면 3개월 주가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가 3개월 주가 흐름을 보면 최근 11만 7,500원이 가장 높은 주가였습니다. 최근 9월 13일인데 9월 13일 11만 7,500원을 찍었는데 이게 우리가 남북 경협이 긍정적으로 붉어지기 시작할 때 52주 최고가를 13만 6,500원까지 찍었던 종목인데 보면 7월 9일 날 71,800원으로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다시 10만원 이상으로 회복된 것이 8월 달이었는데 8월 달까지가 또 쭈루룩 떨어졌다가 다시 최근에 11만 7천 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이 구간들이 모든 남북 경협주 지난 한 달여 정도 남북 경협주가 상당히 롤러코스터를 탔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몇 가지 더 살펴보면 현대로템도 그죠? 현대로템도 이제 남북 경협주에서 뭐 이렇게 상당히 주목받는 기업이죠. 이것도 이제 지난 3개월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언제 낙폭이 지난 3개월 동안 8월달 그죠? 여기 이 지점에서 가장 뭐 훅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회복된 이 선을 보면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북 경협주가 바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전 고점을 거의 회복했다. 어떤 종목들은 전 고점 이상을 돌파했다. 오히려 최근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고 뭐 몇 가지 더 살펴보면 푸른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기술도 아주 남북 경협주가 고조되었을 때 3만 1,000원대를 기록했다가 또 우르르 빠졌습니다. 보면 이것도 역시 3개월치 보면 이제 여기서 빠졌죠. 여기서 빠졌다가 지난주에 거의 뭐 3만 원대까지 회복 다시 했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다가 지금 지난주 종가는 28,400원 다 비슷하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철도 쪽에 철도 대장주라고 하는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난 3개월 한번 볼까요? 비슷하죠, 그죠? 자, 남북 경협주는 거의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날 이 에코마이스터가 최고점 14,900원을 찍었다가 다시 뭐 U자나 V자 형태로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뭐 전 고점을 회복해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북 경협주는 상당한 롤러코스터를 겪다가 아마 이때 또 손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보다가 이제 안심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조금 긴 안목으로 보면 남북 경협은 나름대로 한 단계 올라섰다. 서로 간의 관계가 한 단계 올라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를 한번 가져와 보면 제목은 이렇네요. 부활한 남북 경협주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고 한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은 이제 3차이고 북미 정상회담은 1차만 했죠. 또 2차를 지금 준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관련되어서
우리 그 남북 경협주들이 계속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 기사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사업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 경제 조치는 변동이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대북 제재 해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고, 때문에 향후 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이 발표되고 실행될 것이다. 즉, 트럼프가 결국 중심인데, 트럼프에게 이 북한 문제는 최소한 11월 중간 선거 이전, 최소한 또한 트럼프의 연임까지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도 쉽게 포기하지 못할 카드가 바로 남북 경협주다. 이렇게 이제 남북 관계다. 그렇다면 남북 경협주 역시도 트럼프의 운명, 트럼프의 생각과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조금 더 보면, 투자자들은 경협 초기 단계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과 관련된 수혜주에 주목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대북 제재를 받지 않는 선에서 추진되거나 유엔 및 미국의 일시적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사업부터 진행될 거다. 그래서 초기 단계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은 개성공단, 그 다음에 철도, 도로, 항만, 전력 등 기초 인프라 구축, 금강산, 백두산 등 제한된 관광 사업이나 인도적 지원이 유력하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도, 건설, 유틸리티 업종 이 최우선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발주는 한국 기업이, 한국 정부가 하겠죠. 한국 공기업, 공기업을 통해서 발주는 하겠고, 이 한국 공기업이 발주를 하면서 한국의 일반 기업들, 조금 전에 이런 건설, 또 철도, 또 유틸리티 이런 업종들 데 이제 직접 이제 수혜가 연결되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남북 경협주는 조금 계속 보장하기는, 이렇게 안심하기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한 단계 올라섰다.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상당하게 이제 급격하게 후퇴하기 힘든 지점에 와 있다. 그래서 다소 변동이 있더라도 너무 손절하거나 손해보지 마시고 조금 이제 인내를 하면, 조금 전에 한 달 내지 2달 사이에도 모든 남북 경협주들이 롤러코스터 V자 내지 U자를 꺾으면서 지금의 또 자리에 온 것처럼, 아마 3차 정상회담 이후 조금 또 변동수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나누어 본 것처럼 9월 2주차 주간 뉴스 브리핑은 3가지 꼭지, 9.13 정책의 핵심은 부채 관리이다. 금융위기 10년 내용을 보니까 산업이 변화되었다. 앞으로도 이 변화에 가속이 붙을 것이다.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남북 관계, 특히 남북 경협주가 한 단계 위로 자리 잡았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자, 매일매일 돈 파는 가게는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혹시 궁금하거나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에서 검색하시면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불러서 친구 맺고 1:1 채팅, 아니면 아예 저희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에서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모바일이나 이제 PC에서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 바로 채팅을 할 수 있는 챗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챗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또 채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돈 파는 가게 동영상 보면 밑에 자세히 보기, 내용 보기를 작은 삼각형 단축 클릭하면 저희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 주소가 같이 나와 있으니까 클릭하면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된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